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. 성공한 케이스가 일단은 없어요. 다시 살이 더 찌게 되는 제일 쉽게 살 빼는 방법은 굶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기도 하고요. 한 달 정도 실천을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10kg가 빠졌어요. 전혀 부작용도 없고 피로감이 사라져요.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.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식의 맛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또 오게 됐는데요.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병원장으로 제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. 재활요양병원을 하고 있고 또 자연의학적인 방법으로 병을 접근하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도 마찬가지인데요. 두 가지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. 하나는 의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죠. 칼로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체중을 좀 조절하려고 하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. 이것은 지금까지 성공한 케이스가 일단은 없어요. 역사적으로도 없어요.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으로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. 문제는 뭐냐면 빠른 속도의 살을 빼고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장기적으로 평생을 해야 되는데 평생을 하지 못하고 하다 보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.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서는요, 살을 빼면은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히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. 그래서 살이 빠지면 결국은 더 많이 먹게 하려고 그러는, 더 포만감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. 그래서 그 호르몬이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은 뺐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또 하나는 살을 빼고 나면은 대사에 문제가 오는데 기초대사량이 한 3에서 한 10% 정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. 그런데 먹는 양이 똑같아져 보세요. 그런 거 어디로 가겠어요? 다시 살이 더 찌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. 내가 원하는 대로 먹으면서, 즉 다이어트와 싸우지 않고 평생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살을 뺄 수 있다고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, 즉 살이 다시 찌지 않고 평생 동안 아주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. 아침 조식을 배제하는 방법, 이건 너무 이제 많이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.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방법이거든요. 간헐단식입니다. 16대 8 간헐단식을 하든지 18대 6 간헐단식을 하든지 조금 더 내가 강화해서 하겠다 그러면은 18시간 공복 시간, 6시간 먹는 시간, 공복의 시간을 딱 정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용하게 된다면 아주 쉽게 또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, 또 이게 실패 확률도 좀 줄일 수도 있고요. 꾸준히가 생명인데 다이어트는 이거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이 방법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. 우리가 공복의 시간에 그리고 또 먹는 시간에 뭘 먹느냐가 중요한데요. 공복 후에 첫 끼가 가장 간헐단식에 있어서 이게 성공의 열쇠는 여기에 들어있어요. 16시간 굶는 건요, 누구나 해요.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보도 합니다. 이거는 바보도. 그 다음에 먹는 것은, 정말 첫 끼 먹는 것은 현명한 사람만 가능해요. 16시간 공복이 됐어요. 우리 몸 안이 독소가 많이 제거돼서 하얀 종이가 된 거예요. 거기다가 첫 끼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제 탄수화물부터 먼저 먹는다, 고기부터 먼저 먹는다, 그러면은 거기다 검은 잉크를 확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. 그래서 첫 끼는 반드시 야채부터 먹어야 됩니다. 샐러드부터 먼저 먹는 서양의 식생활이 아마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, 이건 서양에서 좀 배울 게 있어요. 채소를, 다양한 채소를 먼저 먹는 것이 우리 몸속에 독소를 계속 또 그 다음에 들어올 음식을 해독하고 또 우리 몸속에 골고루 보내주고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채소를 먼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간헐단식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했다가 실패했다 하다가 20년 정도 전부터는 제가 완전히 제 몸에 정착이 됐는데요. 왜 제가 실패를 자꾸 하느냐라고 하는 걸 계속 고민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식사법인데, 5가지 5-3 식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의 잎채소예요. 잎채소 종류가 좀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. 그 다음에 3가지 이상의 뿌리채소입니다. 한 식물을 전체 먹기가 쉽지 않으니 잎채소와 뿌리채소를 이렇게 5가지, 3가지 해서 골고루 이렇게 섭취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영양의 밸런스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5-3 식사법을 만드는 거죠. 5-3 식사법의 핵심은 간헐단식입니다. 일단 첫 끼를 먹는데 음식 먹는 순서가 또 중요합니다. 5-3 식사법에서 제일 핵심은 채소 샐러드부터 먼저 먹는다.
잎채소 5가지와 뿌리채소 3가지를 이용해서 충분한 샐러드를 먼저 해서 먹는다는 게 포인트예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일반 식사 뒤에 이어서 하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서 제일 좋은 게 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어요. 당 독소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하고요.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대사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많은 환자분들한테 제가 소개하고 있는 그리고 또 실천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본 방법이기도 합니다. 5.3 식사법은 아주 극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표준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. 표준형인 경우는 고기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어요. 5가지 잎채소와 3가지 뿌리채소를 먼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체중 변화 효과는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. 충분히 내가 먹고 그 다음 우리가 흔히 얘기 살을 찌게 하는 정제탄수화물 양을 줄이게 되면은 체중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내 마음대로 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그리고 부작용이 일단 없어요. 한 달 정도 실천을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10kg가 빠졌어요. 그런데 이렇게 빠지면은 안 돼요. 천천히 빠져야 요요 없이 다시 성공할 수 있지. 이럴 때는 조금 조절해야 돼요. 잎채소와 뿌리채소를 양을 조금 줄이고 나머지 일반 식사량을 조금 늘려서 천천히 빠질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5kg 정도 빠지면요 전혀 부작용도 없고 두 번째 일단 피로감이 사라져요. 그리고 숙면을 취할 수 있고 머리가 맑아지고 이런 효과를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수 있어요. 좀 많이 빼고 싶다라고 하면 5.3 식사법을 강하게 이렇게 좀 실천하시면 되고 또 내가 좀 천천히 좀 건강하게 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좀 천천히 양을 좀 조절해 가면서 드시게 되면 실수 없이 아마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의학적인 방법으로 볼 때는 아침밥을 꼭 먹으라. 그리고 과학적으로 봐도 아침밥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긴 임상 경험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1928년, 그러니까 100년 정도 전인데 니시요법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, 일본의 니시가쪼조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식이요법 방법인데 여기서는 철저하게 아침밥을 조식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점심, 저녁 2끼만 먹어서 건강하게 살을 빼는 방법을 이분이 100년 동안 연구를 해놨어요. 그리고 100년 동안 이게 병원에서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.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썼죠. 이 원리는 뭐냐면 아침밥을 안 먹음으로 인해서 공복의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12시간 이상 공복이 되면은 자가포식이 일어나요. 이걸 오토파지라고 그러는데 내 몸속에 있는 지방들, 단백질들을 내가 태워서 스스로 그걸 가지고서 연료로 다 사용해 버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영양 부족 없이 우리가 건강하게 몸속 독소를 제거하면서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12시간 이상 공복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에요. 제가 아주 오랫동안 또 저도 해보고 있는데 환자들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면서도 건강을 다시 되찾아주는 2가지 같이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. 이 질문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. 저녁 굶는 게 좋으냐? 아침을 굶는 게 좋으냐? 근데 만약에 저녁을 굶는다고 하면요. 그것도 이제 공복 시간을 길게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래 하기가 힘들어요. 다양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는 꾸준히가 가장 중요해요. 그게 첫 번째 아침을 굶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기도 하고요. 2번째는요, 16대 8, 18대 6 간헐단식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간헐단식에 있어서도 아침 단식이냐 저녁 단식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한 100년 동안 이게 임상이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. 슈울리에라고 하는 생리학자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효과는 저녁을 굶어도 나타나기도 하고 아침을 굶어도 효과는 나타나요. 하지만 아침을 굶었을 때와 저녁을 굶었을 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. 이 슈울리에라고 하는 이 생리학자가. 그래서 이제 독소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. 아침과 저녁을 먹고 점심을 안 먹는 거. 그랬더니 우리 몸속 독소가 하루 독소 빠져나와야 될 양이 66% 정도밖에 안 빠져나왔던 거예요. 그런데 이번에는 아침, 점심, 저녁을 다 먹으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. 그랬더니 한 75%가 빠져나와요. 그런데 아침을 굶고 점심과 저녁을 먹었더니 그리고 나서 16시간 공복 시간을 가졌더니 우리 몸속에서 하루 독소량이 100%가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저녁을 굶고 아침과 점심을 먹었더니
80% 정도가 빠져나왔다고 해요. 그리고 이 하루 일식하면 어떻게 될까요? 보통 하루 일식하면 3시에서 4시 사이에 하루 한 끼를 드시게 되는데 125%가 빠져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식이요법으로서 간헐적 단식이 완성이 되고 그때부터 100년간을 계속 이어서 이런 다이어트법이 사용되게 됐던 거예요. 우리가 임상에서 자연의학에서 좀 전에 얘기 드렸지만 니시가츠오조가 만든 니시요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. 이게 동양에서 100년 동안 이걸 사용해서 병원에서도 사용하고 다양한 질환에 치료하는 데 이게 목적을 두고 사용을 했었고요. 서양에서는 거순요법 비슷한 시기에 이것도 마찬가지 100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서 이렇게 실천을 해오는 과정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니시요법에서는 이 16대 8이 간헐단식의 가장 기본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침 굶었을 때에 기운도 없고 너무 막 어지럽기도 하고 저혈당 증상이라고 그러죠.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요. 이때 먹을 수 있는 것은 딱 그냥 제가 볼 때는 하나예요. 미소된장국입니다. 짭짤한 된장국이에요. 공복에 먹게 되면 공복 허기감도 많이 좀 지울 수 있고요. 또 이런 어지러움도 많이 좀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핵심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막 어지럽고 막 저혈당 증상 나타나고 너무 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. 이런 경우는 장을 이제 좀 개선하는 방법을 같이 쓰면서 이 간헐단식을 하시게 되면은 두 가지 다 성공할 수가 있는데요. 그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처치하는 방법은 미소된장국 제일 많이 쓰고 또 하나는 사과당근 주스를 중간중간에 좀 먹어가면서 하는 방법도 같이 권하기도 해요.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공복의 시간을 많이 준다는 것은 장이 좋아질 때까지는 정말 많이 허기짐과 어지러움이 나타나는데 장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이 증상이 언제 있었냐 하는 듯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. 장의 상태에 따라서 이 증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먹는 것을 시간을 가지고서 간헐단식의 시간을 가지고서 진행하다 보면은 장이 건강해지면 이 증상은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.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잘못되는 식이요법을 하는 경우는 실패하는 이유죠. 이것은 그냥 딱 하나입니다. 빨리 빼려고 막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. 자연스럽지 못하고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식이요법을 선택한다는 거죠.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영양이 불균형돼 있고 하나 가지고서 예를 들면은 뭐 사과 다이어트 아니면 고기만 먹는 뭐 에킨스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결국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그 영양 불균형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증상으로 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. 병이 없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요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. 제일 쉽게 살 빼는 방법은 안 먹는 거예요. 그냥 칼로리 제한이죠. 근데 우리가 칼로리 제한하고 그 칼로리 제한하고 평생을 살 수 있나요? 우리가 1년만 살고 말 건가요?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다이어트 같은 이런 불균형스러운 자연스럽지 못한 다이어트들이 결국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다이어트 방법은요 의외로 원리를 깨달으면 쉽습니다. 제가 지금 이야기한 5-3식사법 또 16대 8 간헐단식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찾으면서 또 타살도 뺄 수 있는 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살도 빼면서 아마 삶도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함께 해보시죠.